안녕하세요, 사진작가 이광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조금 더 재미있게 찍을 수 있고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들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. 나는 사진을 좋아하는가? 좋아하는데 늘 같은 사진만 찍고 있는 것 같고 사진 실력이 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고요. 그런 것들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?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새 카메라를 장만하는 방법이 있겠죠. 새로운 렌즈를 산다거나. 하지만 우리가 그런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렌즈를 구입하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조금씩의 노력을 통해서 사진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오래 찍어왔으니까 20년 이상 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인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첫 번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. 사진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. 사진으로 일기를 쓰는 거.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나의 하루를 사진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. 굉장히 쉬운 이야기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사진으로 일기를 쓴다. 어떤 소재를 찍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, 나의 하루의 기분을 사진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. 그게 꼭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다음날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루를 정리를 하는 의미로 사진을 찍어 보시고 그 사진에 나의 하루에 제목을 붙여 보시는 거죠. 그렇게 한 장씩 1년이 쌓이면 365장의 사진이 되겠죠. 그 365장을 벽면에 붙여 놓습니다. 그러면은 나의 1년이 쫙 담겨져서 한쪽 벽면을 채우게 되겠죠. 그 사진을 보면은 내가 1년 동안 지나왔던 일뿐 아니라 나의 사진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사진일기 쓰는 거는 굉장히 사진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소재주의에 빠져 있죠. 요즘 사진들은 예쁜 걸 찍고 이거 찍으니까 예쁘고 사람들이 멋있다, 예쁘다 해주는 그런 피드백에 반응을 하게 되고, 하지만 그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사진에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진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들을 어떤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느냐를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사진을 찍어 보시는 거죠. 내가 오늘 우울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행복했다거나, 그럼 나의 그 행복감을 어떤 소재를 통해서 표현할 것인가, 아니면 나의 슬픔을 어떤 소재를 통해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셔터를 눌러 보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사진에 제목을 붙여 보시면 사진은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, 사진책. 그러니까 내가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. 그냥 사진 앨범에 한 장 한 장 넣는 게 아니라 책으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특히나 여행 같은 걸 가면은, 여행 가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사진을 막 담아 오죠.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을 하거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진 보지 않게 되죠. 근데 그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면은 계속 꺼내볼 수 있고, 그 한 권의 책을 만들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고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음번에 여행을 갈 땐 내가 어떻게 이 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.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그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. 포토북이라고 검색을 해서 여기저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. 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, 내가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거기 있는 템플릿 안에 내가 사진을 집어넣어서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그런 책인데, 이런 식으로 여행을 기록을 하는 거죠. 쭉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오면은, 이게 벌써 몇 년도야? 2014년도에 만든 거예요. 10년이 지났네요.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쭉 꺼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회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. 그리고 이때의 내 사진은 이런 스타일로 찍었었구나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, 또 아니면 내가 좀 찍었던 사진 중에 조금 마음에 드는 사진들, 그런 것들만 모아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종이에 그렇게 프린트를 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컴퓨터 안에나 휴대폰 안에 있는 것들은 사진이라고 불릴 수 없겠죠. 파일이겠죠. 파일들을 실제로 프린트를 해서 내가 볼 때와 그 느끼는 감동과 화면 속에서 느끼는 내가 보는 그런 느낌은 아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게 된다면은 내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내 사진을 좋아해 주지 않으면 남도 내 사진을 좋아해 주지 않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흔한 물건,
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. 뭐 제 앞에는 마우스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이렇게 외장하드도 있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물건들 가지고 조금 의미 있고 예술적인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. 뭐 맨날 보던 걸 뭐 어떻게 예술적으로 찍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보다 보면은 찍을 게 보입니다. 만약에 이 앞에 있는 향수라고 쳤을 때 이 향수를 5분이나 10분 정도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뭘 찍어야 될지가 머릿속에 잡히게 되는 거죠.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는 거죠. 다양한 각도로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, 이건 이렇게 찍으면 괜찮겠다 라는 게 올 거예요. 그런 트레이닝을, 시각화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사진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 바라보는 연습이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걸로 다 끝난다고 보는데 그 바라보는 훈련 통해서 내 사진에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되는 훈련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예전에 제 책에도 썼던 말인데 아름다운 단어들, 뭐 꽃, 사랑, 뭐 이런 여러 단어들 있죠. 그 단어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? 아무리 아름다운 소재들을 막 찍는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아름다운 사진이 되지는 않는 거죠. 소재만 찍기보다는 이야기를 만들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소재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흔한 것들이라도 거기에 의미나 이야기를 집어넣는 트레이닝을 해보시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해외 유명 작가들이나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진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찍어보는 거예요. 그렇게 찍다 보면은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하죠. 그렇게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또 재구성해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스타일을 또 만드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렇게 따라해서 찍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묘미가 있어요. 아, 이 작가는 이때 이렇게 찍었겠구나. 아,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카메라를 활용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작품들을 흉내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일기를 쓰는 방법이나 책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사진 실력이 확 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발전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사진의 테크닉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. 카메라 조작법이나 뭐 조리개를 어떻게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카메라 매뉴얼 보면 다 나와 있죠. 카메라 오퍼레이팅을 완벽하게 한다고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 속에 이야기를 넣는 훈련들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내 자신의 사진 생활이 조금 더 즐거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닐까요? 이런 사소한 생활 속의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진은 조금 더 재밌어지고 사진 생활이 조금 더 즐거워질 것이고 우리의 겨울은 지루하지 않는 카메라와 함께하는 겨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?